안녕하십니까. 헥사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 연속 우측 툴패스 중에서 커브 기반으로 작성되는 우측 툴패스 생성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3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모델링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능 옵션들을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번 워크존에서 설명을 드릴 거는 이 커브 기반 툴패스, 우측 프로파일 가공에서부터 ISO 정사까지에 대한 툴패스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실제 현업에서 좀 자주 쓰이는, 그 다음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툴패스를 선정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툴패스는 우측 롤링 가공 툴패스입니다. 이 우측 롤링 가공 툴패스는 형상 트리밍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해당 툴패스는 공구의 측날로 가공이 이루어지고요. 특정 가이드 서피스에 접하고 사용자가 정의한 우측 커브셋을 따라 가공하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툴패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워크존은 5X 머시닝이라는 워크존이고요. 이 워크존은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이 경사각도를 갖고 있는 모델링이면 상관없으니까 바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롤링 가공 선택하시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툴패스가 생성되는지 이미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서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플랫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공구의 길이는 100, 직경은 20과 10 넣어볼게요. 날 길이는 7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여유 제로, 톨러런스 100분의 1, 수직은 리드인은 수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롤링 가공 파라미터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앞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측 커브셋을 설정하는 창이 뜨는데요. 거기서 미설정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붙어 있는 이 면과 커브를 선택하여 우측 커브셋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3축 가이드 커브를 작성하시고요. 이번에는 커브와 인접편 이 노란색 서피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와 서피스를 연결하는 공구 축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공구 방향을 조금 길게 잡아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커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브의 이름을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한 이 테스트 5CV라는 우측 커브셋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는 이 밑에 있는 옵션들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공구 선단으로 가공할 서피스의 옵션입니다. 미설정 버튼을 클릭하고요. 공구의 바닥부가 어디를 인접하게 갈지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요소 작성을 클릭을 하셔서 바로 바닥 서피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피스 리스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이 바닥부를 찍었던 리스트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중간에 있는 옵션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면 간섭 허용 공차라는 옵션은요.
공구가 롤링 가공할 오축 커브셋과 공구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이 옵션은 서피스가 불규칙한 형태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축 커브셋이 작성된 서피스에 보스가 있는 경우에 툴패스는 이 영역에서 리트랙트를 수행하도록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툴패스 간 이동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 모서리 가공 방법이 있는데 이 레디얼 같은 경우는 툴패스의 그 모서리 주위를 곡선형 궤도를 따라서 가공하게끔 적용하는 옵션이고요. 선분 같은 경우는 직선형 궤도를 따라서 모서리 영역에서 리드인 아웃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가이드 서피스에 예리한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레디얼 옵션을 쓸 거고요. 툴패스 간 이동 순서는 기본값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측면 가공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시고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형상 가공을 완료하기 전에 황삭 가공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측면 패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옵션은 기존에 제가 우측 서피스 툴패스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스톱폭에는 10 입력하고요. 측면 피치에는 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툴패스가 커브에서 가공 시작 또는 종료 여부에 따라서 정해지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커브에서 툴패스 종료라는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Z방향 가공이라고 있고요. 이 옵션을 사용을 할 건데 스톡에서는 70, Z피치는 10을 넣겠습니다. 이 옵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옵션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 순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벨로 가공할지 아니면 커브 기준으로 가공할지를 정의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으로 탈지 혹은 레벨로 탈지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구 축 방향도 기존에 있던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과 똑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공구 축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공구 선단과 즉 공구 끝부분하고요. 공구 이 선단으로 가공할 서피스 간의 안전거리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헤드 회전은 180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옵션을 이렇게 적용을 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서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측면 피치 그리고 Z 피치를 적용한 툴패스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툴패스 궤적을 한번 보시면요. 이 공구 측날로 해당 서피스를 가공하는 롤링 툴패스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롤링 가공이 중요한 거는 물론 오축 커브셋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Z 피치를 적용을 할 때 공구 날 길이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툴패스는 공구의 측날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워크앤시가 연산을 돌릴 때 제가 지정한 Z피치만큼 공구 날 길이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계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측면 허용 공차 옵션에 대해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워크존은 5X 롤링 엑서사이즈라는 워크존이고요. 교재는 14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오축 롤링 같은 경우에는 측면 간섭 허용 공차를 제로로 둔 상태에서 툴패스를 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허용 공차를 2 정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오축 커브셋은 다음과 같은 커브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롤링 가공의 툴패스라면
공구 측날이 이 공구 축을 따라서 한 번에 밀어버리는 가공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옵션 값에 따라서 툴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용 공차를 제로로 뒀을 때입니다. 해당 툴패스 보시면 여기 보스가 튀어나와 있는 형상에는 공구 축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형상 부분에는 툴패스 생성이 되지 않고 리트랙트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상 공차 값을 이 정도 준 툴패스 같은 경우에는 공구 축을 기준으로 공구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2mm나 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형상을 인식하는 툴패스를 바로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측 커브 가공 툴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모델은 5axis 커브라는 워크존이고요. 이 워크존 안에는 지금 휘어있는 곡면에 투영된 하나의 조각 커브가 있는 워크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워크존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3D로 되어 있는 곡면에 조각 가공을 위한 커브를 투영시킨 다음에 바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4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성할 툴패스는 우측 가공 중에서도 이 커브 가공이라는 툴패스입니다. 우리 워크인시에서 2축, 2.5축 가공에서 조각 가공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커브 궤적을 따라서 가는 가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플랫 공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직경은 1mm, 반경 0.5를 넣고요. 날 길이는 2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여유는 제로를 넣을 거고요. 톨러런스는 100분의 1. 안전거리는 마찬가지로 수직 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링크 거리는 2를 넣을 거고요. 최대 링크 거리는 3축에서 제가 알려드린 옵션과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브 파라미터 미설정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축 커브 가공이라는 특수 파라미터 창이 뜨고요. 지금부터 이 가공할 커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축 커브를 클릭하시고요. 가이드 서피스는 3D 형상으로 된 이 파란색 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 3D 곡면에 나와 있는 이 커브와 그 다음에 제가 가이드 서피스라고 한 이 3D 곡면에 맞춘 공구축이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할 서피스의 미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가공할 면인 이 3D 곡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번에는 그룹이 작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옵션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투영 톨러런스 파라미터는 형상 또는 치수의 제약으로 인해서 공구가 커브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 우측 참조 커브에 정의한 거리값 내에서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툴패스 간 이동 순서는요, 최단거리와 기본값이 있는데 최단거리 같은 경우는 선택된 순서에 상관없이 툴패스가 커브 간의 가장 짧은 이동 거리를 자동으로 찾아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값 같은 경우는 툴패스가 커브를 선택한 순서를 따라 가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 가공 같은 경우도 옵션에 대한 거는 이전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고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폭에는 0.5, 측면 필치에는 0.25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측면 가공에 대한 순서, 내측에서 외측, 혹은 외측에서 내측, 혹은 가공 서피스에서 비가공 서피스, 또는 비가공 서피스에서 가공 서피스, 총 4가지의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내측에서 외측 옵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Z방향 가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옵션과 동일하고요.
스톡 높이에는 2를 입력하시고 Z 피치에는 0.8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순서도 이전에 제가 롤링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과 똑같고요. 공구 축 방향 설정을 여기서 한 번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축 커브와 3D 곡면에 대한 5축 커브셋을 설정을 했지만 이 기준에서 한 번 더 리드각과 틸트각을 정의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리드각과 틸트각은 앞서 오토5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를 앞, 뒤, 그러니까 툴패스 궤적 기준으로요. 공구를 앞뒤로 기울이시려면 리드 각도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공구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기울이려면 틸트 각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구 축 옵셋 같은 경우는 음수값을 입력해서 공구가 해당 거리를 넘어서 형상 안쪽으로 각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마이너스 2를 넣어보도록 하고요. 최대 헤드 회전은 180도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해서 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결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3D 곡면에 그대로 투영된 조각된 툴패스를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공구축 옵셋을 적용했던 내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옵셋한 만큼 밑으로 내려온 툴패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5축 머신에서 5축 조각 가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5축 커브 가공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바로 가공하실 수가 있습니다.